그러니까 오늘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1비트코인의 기회비용이 1300만 달러에 달한다는 거겠죠. 21년 후에도 세상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상승분만큼 돈을 벌지 못했을 거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자본자산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할 겁니다. 올바른 자산 포지션을 잡으면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22만 달러 이상 상승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럴 땐 누구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더 많은 비트코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당연히 스마트한 네트워크가 있는 곳으로 돈을 보낼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동네에 1000억 달러를 보유한 은행이 있고 다른 누군가가 단돈 10달러로 암흑의 은행을 열었다고 해봅시다. 이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1000억 달러를 가진 은행은 과대평가됐으니까 암흑의 은행이 최고 투자처야. 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멍청한 생각이겠죠.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맡기는 은행에 자신의 돈을 맡기는 것이 당연히 더 스마트한 선택입니다. 그들은 모든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Bitcoin is emerging as the dominant digital monetary network. 비트코인은 현재 지배적인 디지털 통화 네트워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상한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것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됐지만 아직도 전 세계의 돈을 가진 사람들 중에 95%가 디지털 통화 네트워크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 새로운 자산 클래스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승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건 마치 페이스북이 돈을 위한 네트워크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루퍼트 머독 같은 미디어 재벌이 비트코인으로 온다면 그는 단순히 친구 27명과 몇 장의 파티 초대장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수십억 달러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채권 시장에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2%, 3%, 4%, 5% 수준에 불과하지만 비트코인은 64%라는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전통적인 주식 60%, 채권 40%의 60-40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에 1에서 3%의 비중을 두고 있지만 이 비율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10에서 20%로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현재 가장 주목할 만한 비트코인 옹호론자가 되었습니다. CNBC에서도 레리 핑크를 비트코인을 수용한 주요 리더 중 한 명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CNBC의 방송 내용을 직접 찾아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비트코인은 현재 시장에서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존의 주요 자산들과 경쟁하며 그 자리를 차지해가고 있습니다. 매일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으며 정부들 역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향후 21년간의 비트코인 전망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비트코인 24를 검색해보세요. 이 모델은 깃허브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이나 혁신 요소 같은 자신만의 예측 가정을 입력해서 맞춤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 분포 지도로 돌아가 봅시다. 앞으로 21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AI를 활용한 매우 가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비트코인은 빠르게 성장할 것이며 금은 점진적으로 가치가 하락하고 화폐의 지위를 잃게 될 겁니다. 주식은 약간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 부동산은 역사적인 평균 성장률 정도로 유지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통화 공급은 연간 약 7%씩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일부 자산은 이 증가율을 따라갈 것이고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일부는 이를 초과하게 될 겁니다. 반면 나머지는 약간 뒤처지게 되겠죠. 자, 이것이 2024년 7월에 제가 제시했던 예측치입니다. 비트코인은 기본 시나리오에서 연평균 29%씩 성장하며 1비트코인당 13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처음 4-5년 동안은 50에서 60%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그 이후에는 S&P 500의 성장률의 2배 수준으로 둔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1비트코인의 기회비용이 1300만 달러에 달한다는 거겠죠. 그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완전 뒤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21년 후에도 세상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많은 부동산, 채권,
통화, 주식들이 있을 테고 수많은 조 단위 기업들이 등장할 겁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상승분만큼 돈을 벌지 못했을 거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자본자산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할 겁니다. 그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뭘까요? 저희 회사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비트코인 자산 관리 회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트코인만을 매수하고 보유하며 혁신적인 고정상품 수익을 발행해 지능적인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에게 비트코인의 성과를 초과하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수익을 제공합니다. 간단히 말해 비트코인을 사고 자금을 조달해서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이걸 반복한다는 거죠. 이처럼 단순하면서도 초집중된 전략을 추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면에 보이는 녹색 점 하나하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수한 시점을 나타냅니다. Well, every green dot is a purchase of Bitcoin by MicroStrategy. We buy the lows, we buy the highs, we buy the middle, we buy, we don't sell.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저점에도 사고 고점에도 사고 중간에도 사고 항상 매수하면서 절대 매도하지 않습니다. 지난 대하락장에는 10억에서 20억 달러까지 손실을 봤다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135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 5일 동안 3.5억에서 4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올바른 자산 포지션을 잡으면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22만 달러 이상 상승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럴 땐 누구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더 많은 비트코인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 내가 어떤 비용을 지불했는가입니다. 14%의 금리를 지불했는가? 7%인가? 아니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0.82%의 기준금리를 지불했는가? 이겁니다. 만약 5년 동안 무이자로 10억 달러를 빌려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비트코인이 60% 상승한다면 당신의 수익률은 더 높아질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지만 이를 상장 기업으로서 지능적인 레버리지를 활용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략은 S&P 500의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엔비디아가 현재 S&P 500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들을 넘어섰습니다. 예전에는 엔비디아를 간신히 앞서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 여러분의 회사가 엔비디아의 비즈니스 모델을 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게 해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기업들도 엔비디아의 모델을 따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할 겁니다. 반면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모든 기업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플레이북으로 발표하며 가장 단순한 전략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라도 이 모델을 복제할 수 있다고요. 바로 이것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다른 자산들과 비교해 어떻게 우위를 점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왜 비트코인이 최고의 자산이 될 수밖에 없고 현재 각국의 개인, 기업, 정부들의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21년이 지난 2045년까지의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에 대한 그의 생각을 순차적으로 설명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의 핵심이 얼마나 많은 자금을 가장 낮은 이자로 빌려 더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지난 4년간의 레버리지 전략의 성과를 팩트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하는 이 같은 레버리지 플레이가 땀 흘려 노력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고 그걸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비투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그 가치를 폄하하거나 폰지 사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금융권에서는 절대 아무한테나 돈을 쉽게 그리고 싸게 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정신나간 기관 투자자가 5년 동안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5년 후에 주식으로 받겠다고 할까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채권자들도 뭔가 크게 얻는 게 있다는 거겠죠. 그럼 그게 뭘까요? 바로 채권 시장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투자될 수 있는 활로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열어줬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방법이 없었던 연기금 자금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니까
이걸 통해 그들의 주식 투자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리면서 전 세계 자금들이 ETF로 몰렸듯이 주식 자금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의 채권 투자 자금들은 점점 떨어지는 투자 수익률을 만회할 방법이 없어서 계속 고민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손가락만 빨고 있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자사의 전환사채라는 방식으로 채권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묘수를 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적 자금들이 너도나도 돈 싸들고 찾아오니까 채권 이자가 제로까지 내려가서 결국 5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게 된 거죠. 채권 투자자들은 이자가 없어도 5년간의 비트코인 상승분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 상승으로 5년 후에 주식으로 받게 되니까 이보다 더 좋은 비트코인 대안 투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클 셀러가 정말 엄청난 천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즈니스가 엄청난 금융 혁신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언론에 나오는 단편적인 이야기들과 자신의 내피셜만으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내면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해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들의 파급력과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A new set of slides. My second best set of slides. 21 rules of Bitcoin. 이른바 제가 준비한 세컨 베스트 슬라이드, 바로 비트코인의 21가지 규칙입니다. Those who understand Bitcoin buy Bitcoin, and those that don't criticize Bitcoin. 첫 번째 규칙입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한 사람은 비트코인을 사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비트코인을 비판합니다. 절대 아킬레스건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의 비트코인에 대한 대화를 비트코인은 과학과 경제가 충돌하는 특이점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매우 심오한 개념입니다. 마치 과학과 천문학이 충돌했던 코페르니쿠스 혁명과 같고 과학과 의학이 충돌하며 질병이 악마에 의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과 같습니다. Bitcoin is where science collides with economics and it ushers in a new age. 비트코인은 과학이 경제와 충돌하는 지점이며 새로운 경제적 통찰의 시대를 열어 우리의 정치 시스템, 금융 시스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깊이 변화시킬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세계 최초의 완벽한 화폐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결함 있는 화폐들을 사용해 왔으니까요. 조개 껍데기, 담배 따발, 유리구슬, 구리주화 등 언젠가는 은화, 구리조각, 종이조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생각하면서 황당해하겠죠. 완벽한 돈의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단순히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성 이론의 개념처럼 여러분이 공간을 통과해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상대적 기준 틀 안에서 모든 것이 왜곡됩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준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줬고 모든 위대한 과학자들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토시는 경제학과 화폐 사상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소개했습니다. 자, 이러한 인트로와 함께 저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의 21가지 규칙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Those who understand Bitcoin buy Bitcoin, and those that don't criticize Bitcoin. 첫 번째 규칙입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한 사람은 비트코인을 사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비트코인을 비판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매우 심오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여러분이 어느 순간 비트코인을 이해하게 되면 단순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달려갈 겁니다. 걸을 시간이 없어요. 저 역시 그게 분명하게 느껴졌을 때 비트코인을 사야 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수많은 비난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규칙은 모두가 비트코인을 반대했다가 결국 찬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반대하는가? 왜 이 은행가는 비트코인을 반대하는가? 왜 이 정치인은 비트코인을 반대하는가? 그들은 비트코인이 뭔지 모릅니다.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반대할 겁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이라는 매우 심오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있으며 건강한 기관, 건강한 정치 시스템, 건강한 지성들이 처음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이건 우리가 낙담할 일이 아니며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 세 번째 규칙. 비트코인을 이해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비트코인을 이해했다는 걸 아는 방법은 비트코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공부했고 확신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여러분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배움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닫습니다. 비트코인이 뭡니까? 비트코인은 단순한 프로토콜이 아니며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비트코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바이러스입니다. 경제적 바이러스, 화폐 바이러스, 이념적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기존의 채택자들이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 레이어 5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이해해야 합니다. 레이어 3 어플리케이션들이 레이어 2 프로토콜을 통해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레이어 1 프로토콜을 통해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10년, 50년, 100년 후에 비트코인으로 뭘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요.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100년 후에 100억 명의 사람들이 3억 개의 다른 기관을 통해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 고안되지도 않고 발명되지도 않은 비트코인의 프로토콜과 확장을 통해서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 복잡성, 인류가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방식들을 통해 아이디어가 어떻게 퍼져나갈지를 생각하면 비트코인의 전체 범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10년 후 사이버 공간에서 50년 후에 100만 개의 다른 인공지능과 통합되어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꽃 같은 것이며 시간과 공간을 통해 인류와 인류의 다양한 잔재를 통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이해하면 80억 명의 사람들 또는 3억 개의 기업이나 아직 오지 않은 수많은 것들의 생각을 모두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비트코인에 대해 계속 공부하고자 하는 갈증이 생기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한 배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Rule number 4. Bitcoin's powered by chaos. 비트코인의 네 번째 규칙, 비트코인은 혼돈에 의해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은행에 넣고 법정화폐로 저축하는 건 여러분의 돈을 국가에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건 회사의 경영진에게 돈을 대출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건물에 투자하면 여러분은 그 도시의 시장에게 돈을 대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예술품에 투자하면 문화에 돈을 대출하고 투자하는 거라니까요. 반면 비트코인을 구매할 때는 자신의 돈을 무질서의 군주들에게, 혼돈의 신에게 대출하는 것입니다. 그 배팅은 혼돈이 도시, 사회, 국가, 문화를 능가하는 것이라는 판단인 거죠. 이건 매우 심오한 생각입니다. 자, 누군가 여러분을 2차 세계대전 전에 유럽으로 데려가서 많은 돈을 주고 선택권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유럽의 어떤 땅이나 건물을 살 수 있으며 유럽의 어떤 회사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술품을 소유할 수도 있고 유럽의 화폐나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 참전할 국가의 어떤 자산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쟁을 치르는 모든 국가의 돈을 보관할 스위스의 한 은행을 소유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그 스위스 은행을 소유하고 모두가 돈을 그 은행에 넣고 전쟁이 일어나면 혼돈이 찾아옵니다. 제가 말한 전쟁은 지난 4년간의 혼돈과 엔트로피가 가속화된 상황을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건물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폭파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사는 아마도 무너질 것입니다. 어떤 땅도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임대료와 임대계약은 아마도 파기될 것입니다. 모든 화폐는 붕괴할 것입니다. 사실 더 많은 혼돈, 더 많은 파괴와 황폐함이 있을수록 그 스위스 은행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모두가 돈을 이 은행에 넣고 서로를 죽이면서 은행은 그 돈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심오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혼돈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돈을 막으려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연력학 법칙에 따르면 엔트로피는 멈출 수 없습니다. 정부가 더 혼란스러울수록, 시장 환경이 더 비효율적이고 경쟁적일수록, 문화의 변화가 더 클수록 다른 모든 투자가 더 나빠지고 비트코인 투자는 더 나아집니다. 비트코인은 혼돈에 의해 작동합니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유일한 진리는 엔트로피가 한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은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카지노에 들어가면 모든 게임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세팅되어 있을 겁니다. 포커를 제외하면 말이죠. 근데 포커 테이블에 앉았을 때 여러분이 전문 포커 플레이어가 아니라면 그 게임도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우리 모두가 카지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임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죠? 물론 어쩌면 여러분이 게임을 조작할 수 있다면 하나의 게임 정도는 이길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인생의 한 구간 동안 이길 수 있는 자신만의 게임을 찾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려면 인생에서 어떤 게임에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그 특정 분야나 지역, 부동산, 예술 거래 등에서만 잠시 동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모두가 항상 이길 수 있는 게임은 없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카지노이자 혼돈의 하우스입니다. 이 게임을 하고 싶은 모든 플레이어는 누구나 계속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 게임에서 지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게임을 하지 않거나 자신이 유리해지기 전에 너무 빨리 그만두는 겁니다. 그러니 카지노에 들어가서 비트코인 게임을 시작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이길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카지노에서 나와서 다른 게임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 모든 다른 게임에서 패배자가 될 겁니다. 왜냐? 여러분은 그 하우스를 통제하지 않고 확률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국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 시장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엔트로피의 신들은 여러분의 불안정한 균형을 깨트릴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겠지만 여러분이 갑옷을 입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은 불길을 통과하고 용암 화산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의 1%만 보호하지 마세요. 몸의 5%만 보호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갑옷을 풀 장착하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사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통제하세요.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의 키가 없으면 당신의 비트코인이 아니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말은 비트코인을 모두에게 알리면서도 정작 비트코인을 사는 걸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비트코인을 사더라도 통제하지 못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산의 1%만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나머지 99%가 모두 제로가 되고 그 1%가 20배, 30배, 100배로 증가했다면 자신에게 무언가 얻긴 했군 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뒤돌아보면 제대로 갑옷을 풀장착해서 몸의 99%가 타버리지 않았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절대 아킬레스건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의 이번 발표 내용 잘 들으셨나요? 아마 마이클 세일러의 화법과 비트코인에 대한 신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관념적이고 철학적으로 들어가서 내용이 난해하고 뭔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너무 강한 어조로 얘기하니까 거부감을 갖거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부정하실 수도 있지만, 좀 더 오픈마인드를 갖고 그가 던지는 다양한 화두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알아가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 결국 우리는 언젠가 모두 비트코인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우리보다 먼저 앞에서 비트코인을 깊게 고민했던 사람들의 의견은 늘 가치가 있으니까요. You do not sell your Bitcoin.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마세요. 사토시는 여러분에게 비트코인이란 경제적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포착하고 소유하고 모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 그걸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Spread Bitcoin with love. 사랑으로 비트코인을 전파하세요. 누가 비트코인에 대해 현란한 혓바닥으로 비난을 해도 그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거야. 이렇게 여러분은 이렇게 반응하면 됩니다. 이 세상은 비트코인이 필요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은 아직도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언젠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이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고 어느 정도 부를 일군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이 낯선 존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다가가기보다는 일단 발로 걷어차버리는 게,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게 훨씬 속편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내가 아무리 걷어차고 안 쳐다봐도 이놈의 비트코인은 계속 내가 보는 뉴스에, 신문에, 미국 대통령 후보 연설에, 월가 최대 자산운용사의 CEO 인터뷰에 계속 등장하며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얜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아우, 진짜 더럽게 자주 나오네. 뭐야, 아직도 안 망했어? 이제 끝물이야 이놈들아. 물량 넘기고 설거지하는 거 모르겠냐? 아이고, 대통령 후보란 놈이나 월가 CEO란 놈들이나 죄가 도박판 기웃거리는구만.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치인과 기업가, 존경하는 작가나 컬럼니스트가 미국에서처럼 똑같이 말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때 가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사기라고 하고 가치 없는 코드 쪼가리, 도박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의 바뀐 입장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미 자신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때 가서 뭐라고 하실 거냐고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4년 전, 5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을 부정했던 월가나 정치권의 인사들이 언론과 연설장에 나와서 비트코인을 찬양하며 비트코인이 미래고 미국의 전략 비축물이고 절대 팔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시간차를 두고 정확히 몇 년 뒤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반복될 테니까요. 그때 가서 생각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질 많은 분들께 하루빨리 팔로 걷어차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자신의 스탠스에서 벗어나서 도대체 이놈이 뭔지, 비트코인이란 요놈이 뭔지, 뭐길래 이 난리가 나는 건지 제대로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자본을 아끼고 보존하는 길이니까요. You do not sell your Bitcoin.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트코인은 에너지이며 생명과도 같은 거란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세요. 만약 여러분의 불이 꺼지면 가족들이 얼어 죽게 될 테니까 절대 불이 꺼지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사토시는 여러분에게 비트코인이란 경제적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포착하고 소유하고 모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 그걸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비트코인은 지난 4년 동안 매년 50%씩 상승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팔 때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자산을 포기하고 다른 걸 사는 셈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분산 투자는 승자를 팔고 패자를 사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 비트코인을 팔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가족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비트코인을 팔아야겠죠. 여러분의 생명과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비트코인을 팔거나 담보로 잡아야겠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의자는 하나면 충분합니다.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마세요. 다른 모든 건 열등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팔라고 유도하는 쪽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에게 헤지펀드, 주식, 아이디어 등 무엇이든 간에 비트코인과 교환하라고 유도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의 비트코인을 받지 않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비트코인의 21번째 규칙까지 왔습니다. Spread Bitcoin with love. 사랑으로 비트코인을 전파하세요. 여러분, 증오로는 안 됩니다.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 공격성은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사토시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저항할 것이고 여러분을 두려워할 겁니다. 왜냐? 그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니까요.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이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부른다고 증오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비트코인을 뭐라고 부르든 누가 비트코인에 대해 현란한 혓바닥으로 비난을 해도 그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거야. 여러분은 이렇게 반응하면 됩니다. 이 세상은 비트코인이 필요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은 아직도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언젠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엔 비트코인이 필요한 사람들,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나쁘게 굴거나 무례하거나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으로 대할 때 우리들의 가장 좋은 대응은 그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트코인을 이해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들을 증오로 대한다면 그들의 학습을 더디게 할 뿐입니다. 그들은 더 느리게 배우고 더 늦게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들은 자신이 무례하게 대했던 걸 기억하고 비트코인을 발견했을 때 엄청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겠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어주면 그들은 더 빠르게 비트코인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무례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폭력적이었다고 말하게 되는 핑곗거리를 주지 마세요. 그러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비트코인과 무관한 엉뚱한 갈등으로 바뀌게 되니까요. 그러니 곳곳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사람마다, 기관마다, 국가마다 비트코인을 제한하십시오.
그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무언가를 제안하세요. 칭호가 아닌 사랑으로 제안하십시오. 그리고 비트코인을 지지해주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s for supporting Bitcoin. Thanks for being here today.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It's not like Google and Facebook. It's not like Apple and Amazon. Yeah, we can debate Apple or Amazon. What's better? They both look like tech monopolies to me. They both look pretty good. On the other end, Bitcoin or no. Bitcoin. Bitcoin's crypto asset. This entire idea of like 60% dominance is bullshit, ridiculous, stupid, right? Like, it's stupid. It's not 60% dominant. It's like 96% or 95% dominant, right? And if you compare it as a crypto asset to a like kind of proof of work crypto network, right? That's meant to be a store of value. You know, you're lucky if you find it, you can scrape together 5% of other stuff in the last bucket. So there is no